서울 강남구의 한 대학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 끝, 진료실 문 앞에서 한 여자가 떨고 있었다. 손에 쥔 진단서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부인,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바짝 마른 채로 굳어버렸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천장의 형광등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난소암 3기.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이것이 오지은 29세. 그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언니, 진짜 이 남자 괜찮아? 친구 민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2016년 5월 홍대 근처의 한 포장마차. 소주잔을 기울이던 지은이 얼굴을 붉혔다. 응, 말을 너무 예쁘게 해.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남자는 처음이야. 그날 밤 우연히 합석하게 된 남자. 강민호, 38세. 그는 건설회사 현장 감독이라고 했다. 다부진 체격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지은을 향한 적극적인 관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지은 씨, 전 첫눈에 반했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를 어떻게 그냥 보내요? 민호의 말에 지은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20대 후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녀에게 민호의 적극적인 구애는 너무나 달콤했다. 오빠, 저도 좋아요. 2달 후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다. 지은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2달밖에 안 만났잖아.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민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있고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2016년 8월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인천의 작은 빌라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결혼 초기는 달콤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지은을 깨우며 뺨에 입을 맞췄고 퇴근 후에는 꽃이나 작은 선물을 들고 왔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다음 달부터 급여 인상된대. 와, 정말? 축하해, 여보. 하지만 단맛 뒤에는 쓴맛이 숨어 있었다. 결혼 3개월 차,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여보, 오늘 좀 피곤해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사 업무가 많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 또 피곤해? 지난주에도 피곤하다며? 미안해. 이번 주 프로젝트가 너무 힘들어서. 야, 오지은. 난 너랑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알아? 민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난 너랑 하려고 결혼했어. 그게 부부잖아. 근데 맨날 피곤하다고 하면 내가 뭐야? 난 로봇이야,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로봇 아니면 뭐야? 감정도 없고 욕구도 없는? 난 멀쩡한 남자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은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결국 지은이 사과했다. 민호는 그제야 표정을 풀었다.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난 그냥 우리가 좋은 부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날 밤 지은은 민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부부니까.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내의 역할이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하지만 지은은 그 느낌을 무시하기로 했다. 2017년 봄 지은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여보, 나 임신했어. 기쁨에 들뜬 지은의 목소리.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진짜?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지금 6주래. 아, 그래.
축하해. 민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다. 오히려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여보, 안 기뻐? 아니, 기쁘지. 근데 돈 많이 들겠다. 그날 저녁 민호는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축하한다고 한잔했어. 그래, 그럼 좋았겠다. 근데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야, 내가 애 아빠 된다는데 한잔 할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민호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임신 기간 내내 민호는 지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지은을 보면서도 그런 거 다 겪는 거잖아라고 말했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허덕이는 지은을 지나쳐가기 일쑤였다. 여보, 이거 좀 도와줄래? 아, 나 피곤해. 너 혼자 할 수 있잖아. 임신 7개월이 되던 날 지은은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다행히 난간을 잡아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날 밤 민호에게 말했을 때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조심하지 그랬어. 뭐, 다치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응. 지은은 더 이상 민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2017년 11월 딸 민서가 태어났다. 여보, 둘째 생겼어. 2019년 지은은 다시 임신 소식을 전했다. 민호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다. 또, 벌써? 응, 미안해. 미안하긴 뭘. 어쩔 수 없지. 둘째 아들 민준이가 태어나고 2021년에는 셋째 딸 민지까지. 지은은 어느새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차리고 큰아이는 유치원에 보내고 작은 아이들은 돌보면서 빨래와 청소를 했다. 저녁에는 민호의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면 밤 11시가 넘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민지가 온종일 울고.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얼마나 빡셌는데. 너는 집에만 있잖아. 민호는 지은의 하루를 집에만 있는 것으로 치부했다.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그만 좀 해. 머리 아파. 민호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지은의 말은 거기서 끝났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또, 지난달에 얼마 줬는데? 80만 원 줬는데 아이들 기저귀 값이랑 분유값만 해도. 야, 내가 돈 벌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80만 원이 적어? 다른 집은 더 적게 쓰더라. 민호의 수입은 월 350만 원 정도였다.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지만 대부분을 자신의 용도로 썼다. 술값, 담배값, 친구들과의 모임비. 지은에게 주는 생활비는 언제나 부족했다. 근데 기저귀도 사야 하고 분유도. 그럼 싼 거 사. 왜 비싼 거만 사려고 해? 알겠어. 지은은 결국 자신의 친정에서 용돈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그것조차 민호에게 들키면 문제였다. 야, 너 또 친정에서 돈 받았어? 응.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게 자랑스러워? 남의 돈으로 사는 게 남의 돈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주신 거잖아. 그게 그거지.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엄마한테 의지하면 그게 뭐야? 민호는 자신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호에게는 동생 민재가 있었다. 5살 터울의 동생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이것저것 일을 전전하며 살았다. 형, 나 이번에 사업 한번 해볼까 해. 무슨 사업? 고물수거. 요즘 괜찮다더라. 2020년 어느 날 민재가 찾아와 민호에게 제안했다. 같이 할래? 형도 회사 다니는 거 힘들잖아. 괜찮을까? 당연하지. 나 혼자 하기엔 차가 필요한데 형이 차 있잖아.
결국 민호는 민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은에게는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았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뭐? 갑자기 왜? 민재랑 사업하기로 했어. 고물수거. 그게 제대로 알아본 거야? 당연하지. 민재가 다 알아봤어.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호와 민재는 밤마다 공단 지역을 돌며 고물을 주었다. 문제는 그 방법이었다. 형, 저기 철판 있어. 어디? 공장 앞에. 그들은 공장 앞에 쌓인 철판과 고철을 가져갔다. 처음에는 버려진 것들만 가져갔지만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형, 저거 가져가면 안 될까? 그냥 놔둬. 근데 저거 되게 비싸 보이는데. 결국 그들은 공장 소유의 자재까지 가져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 9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절도 혐의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은은 경찰서 호출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야, 오해. 오해가 무슨 절도라며. 버린 줄 알고 가져간 거라고. 진짜.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호와 민재는 여러 공장에서 자재를 훔쳤고 피해액은 총 800만 원에 달했다. 합의하셔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지은은 절망했다. 800만 원.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여보, 어떡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고. 민호는 짜증을 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러 다닌 것은 지은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지은은 각 공장을 찾아다니며 무릎을 꿇었다. 민호와 민재는 차에서 기다리거나 멀찍이 서 있을 뿐이었다. 사모님, 이게 무슨... 일어나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남편이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하루에 4-5곳을 돌았다. 배는 무거웠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 공장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지은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부인, 그만 일어나세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발. 근데 저 남자분들은 왜 저렇게 멀뚱멀뚱 서 계세요? 잘못은 저 사람들이 했는데 왜 부인이 무릎을 꿇으십니까? 사무장의 말에 민호가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이미 부인이 다 하셨는데 부인 덕에 합의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지은은 모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합의를 받아냈다. 합의금은 친정 부모님과 민호의 부모님, 그리고 대출로 마련했다. 절도 사건 이후 민호는 다시 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6개월도 채 안 돼서 또다시 그만뒀다. 여보, 또 왜 그만둬? 거기 사장이 미친놈이야. 못 다니겠어. 그래도 뭐? 내가 일 못하는 사람이야? 다른 데 구하면 되지. 하지만 민호는 새 일을 구하지 않았다. 대신 민재와 함께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여보, 약속했잖아. 민재랑 다시는 일 안 한다고. 대리운전이 무슨 일이야. 그냥 돈 버는 거지. 그래도 약속은. 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지은은 또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민호는 밤마다 나가 대리운전을 했다. 하지만 번 돈의 대부분은 술값으로 나갔다. 민재와 함께 대리운전 후 술을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다. 여보, 이번 달 생활... 나도 돈 없어. 대리운전해봤자 얼마나 벌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니네 집에 가서 얻어먹든가. 민호는 소리를 질렀다. 지은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넌 기생충이야.
내 돈만 빨아먹는 기생충. 2022년 어느 날 민호가 지은에게 소리쳤다. 이유는 지은이 병원비를 달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나 배가 너무 아파서. 아프면 참아. 병원이 공짜야?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미안해. 지은은 병원에 가지 못했다. 배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민호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엄마, 배 아파? 큰딸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민호가 화를 낼까봐. 또 울어. 맨날 울기만 하네. 어느 날 민호가 지은의 울음소리를 듣고 화를 냈다.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난 울음소리 진짜 싫어. TV에서도 누가 울면 짜증나. 알겠어. 그날부터 지은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서와 민준, 민지는 아빠 앞에서 울지 않는 법을 배웠다. 애들아, 우는 거 아니야. 아빠 오시면 조용히 해야 돼. 지은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5살, 3살, 1살의 아이들이 아빠 앞에서 숨을 죽였다. 여보,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2023년 봄 지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가족 사진? 응. 민지도 이제 2돌이고 가족 사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찍자. 민호는 의외로 순순히 동의했다. 지은은 기뻤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여보, 민재도 같이 찍으면 어때? 민재? 응. 가족이잖아. 근데 민재는 우리랑 같이 살지도 않는데.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지. 같이 찍자. 민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럼 우리끼리만 먼저 찍고 민재랑은 따로 찍는 게 어때? 왜? 같이 찍으면 안 돼? 아니, 그게 너 민재 싫어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가족이라며? 가족인데 왜 따로 찍어? 결국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그럼 난 안 찍을래. 그냥 오빠랑 민재랑 둘이 찍어. 뭐? 갑자기 왜 이래? 난 오빠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같이 살지도 않는데 꼭 껴야 하고 나는 매일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는데 나는 뭐야? 야, 오지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오빠한테 가족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아이들 키우는 사람, 집안일 하는 사람, 그런 것 같아.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럼 안 찍어. 됐지? 결국 가족 사진은 찍지 못했다. 여보, 이거. 2023년 10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뭔데? 이혼 서류.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오빠랑. 야, 오지은.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응. 진지해.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빠는 나를 사람으로 안 봐. 그냥 도구? 그런 것 같아. 도구?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어? 언제?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빠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 수고했다, 그런 말 한 적 있어? 아이들 셋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오빠는 맨날 집에만 있잖아라고만 해. 그건, 그리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내가 친정에서 돈 받으면 또 뭐라고 해. 나도 사람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알았어. 며칠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볼게.
민호는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무릎을 꿇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할게.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응, 정말이야. 나 바꿀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결국 지은은 이혼 서류를 찢었다. 하지만 민호는 변하지 않았다.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또, 어제도 먹었잖아. 미안. 장을 못 봐서. 장을 왜 못 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기가. 핑계 대지 마. 다른 엄마들은 다 하던데. 민호는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참아야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은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2024년 초 지은은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 아파. 하복부에서 시작된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민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 엄마, 괜찮아?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생리도 불규칙해졌고 가끔 출혈도 있었다. 여보, 나 병원 좀. 또, 지난달에도 갔잖아. 그때는 다른 거였어. 이번엔. 야, 돈이 무한정인 줄 알아?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알겠어. 지은은 또다시 참았다. 6개월을 참았다. 2024년 7월 30일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몰래 병원에 갔다. 친정 어머니에게 돈을 빌렸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난소암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병기 확인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암이라고요? 네. 종양의 크기가 상당하고 림프절 전이도 의심됩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병원을 나서는 지은의 발걸음은 휘청거렸다. 어떡하지? 아이들은, 민호는.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호에게 말하지 못했다. 밤새 울다가 다음날 아침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여보, 나 병원에서, 응? 암일 수도 있대. 뭐?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검사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가 얼마나 드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많이 나올 것 같아.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지은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일단 검사 받아. 일주일 후 지은은 재검사를 받았다. 검사비는 142만 원이 나왔다. 여보, 검사비가 얼마? 142만 원. 뭐? 검사만 했는데 142만 원. 민호가 소리를 질렀다. 미안. 나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아, 내가 돈이 무한정인 줄 알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너 진짜 기생충이야. 내 돈만 빨아먹는. 민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기생충? 그래, 기생충. 맨날 돈 달라고만 하고. 지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민호는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울었다. 소리 없이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2024년 8월 14일 지은은 민호와 함께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다. 안지은 씨, 배우자분과 함께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료실에 들어간 지은과 민호.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검사 결과 난소암 3기로 확진되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약 7cm이고 복막과 림프절로 전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신다면 5년 생존율이 약 4, 50%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고 지은과 민호는 병원을 나왔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한참을 말없이 가다가 민호가 입을 열었다. 삼기라. 응. 수술비랑 항암 치료비. 얼마나 들까? 잘 모르겠어. 아, 진짜.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여보, 나 엄청 걱정했거든.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검사만 해도 142만 원 나왔잖아. 그래서 항암 치료는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걱정이야. 설사 2번 했어, 나. 돈 생각하니까.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뭐? 아니, 검사비만 142만 원인데 항암 치료는 얼마나 비쌀까 싶어서 진짜 위에 구멍 나는 줄 알았어. 민호는 계속 웃었다. 하지만 지은은 웃을 수 없었다. 여보, 응?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뭐가? 죽을까봐.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에이, 죽긴. 요즘 암 치료 잘 된다잖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민호의 위로는 공허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여보, 다음 주 생활비는 못 줄 것 같아. 왜? 검사비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갔어. 그래서, 그럼 우리는 니네 집에 가서 얻어먹든가. 민호는 무심하게 말했다. 지은은 울음을 삼켰다. 며칠 후 병원에서 환급 소식이 왔다. 지은 고객님, 지난번 검사비 환급 받으러 오세요. 환급이요? 네, 보험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이 18만 8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말요? 지은은 기뻤다. 123만 원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민호에게 소식을 전했다. 여보, 검사비 환급된대. 진짜? 얼마? 123만 원.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와, 대박. 나 걱정 엄청 했는데. 민호는 신이 나서 웃었다. 하지만 지은은 웃을 수 없었다. 내가 암인데 남편이 기뻐하는 게 돈 환급받는 거라니. 8월 말 지은은 첫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토, 탈모, 피로감 등.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 항암 치료 후 지은은 심한 구토에 시달렸다. 화장실에서 토하는 지은.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물 좀. 아, 알았어. 민호는 귀찮다는 듯 일어나 물을 가져다 주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6개월. 6개월? 아, 길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을 보며 지은은 울었다. 엄마, 왜 머리카락 없어? 민지가 물었다. 엄마가 병원 치료받아서 그래. 아파? 응, 조금. 엄마 힘내. 아이의 순수한 응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항암 치료 중에도 민호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여보, 오늘. 미안. 몸이 너무 안 좋아. 또,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항암 치료 받고 있잖아. 그래도 2주나 됐어. 너무 오래 안 한 거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다. 미안. 진짜 몸이. 야, 오지은. 난 너랑 하려고 결혼했어. 근데 맨날 이러면 내가 뭐야? 너 진짜 암 아니면 나랑 이혼이야. 이렇게는 못 살아. 민호의 말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암 아니면 이혼이라고. 난 이렇게 못 살아. 지금 내가 암 치료받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진짜 암이 맞냐고. 핑계 대는 거 아니고.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나가줄래? 뭐, 나가달라고. 지금 당장.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야, 너 지금 나가. 지은이 소리쳤다. 아이들이 놀라 울기 시작했다. 민호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그날 밤 지은은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 사람과는 못 살아. 다음 날 지은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이번엔 진짜였다. 여보, 이거. 지은은 민호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또, 진짜 하는 거야? 응, 이번엔 진짜야. 왜? 더 이상 못 살겠어. 오빠는 나를 사람으로 안 봐. 또 그 소리야?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 내가 암인데 나한테 암 아니면 이혼이라고 한 게 잘해준 거야? 지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건 화나서 한 말이고 화나서 하는 말이 진심이야. 오빠는 항상 화나면 진심을 말하잖아. 나 더 이상 못 견뎌. 이혼할 거야. 민호는 한참을 지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자. 2024년 9월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정위원이 물었다. 제가 키울게요. 지은이 대답했다. 양육비는 월 80만 원 받고 싶습니다. 80만 원? 민호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애가 셋인데 80만 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 셋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조정위원의 말에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결국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지은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재산 분할은 저희 재산이 없습니다. 지은이 쓸쓸하게 웃었다. 전세금은 3천만 원인데 반씩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24년 10월 15일 두 사람은 정식으로 이혼했다. 이혼 후 지은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엄마, 여기서 살아? 민서가 물었다. 응, 우리 새 집이야. 좁아. 그래도 우리끼리 살 수 있잖아. 지은은 억지로 웃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다. 혼자서 병원에 가고, 혼자서 치료받고, 혼자서 집에 돌아왔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이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혼자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2025년 3월 지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지은 씨, CT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암이 간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사기로 진행되었어요. 사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도 알았다. 사기, 말기. 얼마나 남았나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6개월에서 1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민서는 9살, 민준이는 6살, 민지는 4살. 아직 어린 아이들. 엄마 밥 먹어. 민서가 라면을 끓여왔다. 고마워. 엄마 요즘 밥 잘 안 먹어. 많이 먹어야 돼.
9살 아이가 엄마를 걱정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민서가 너무 착해서. 지은은 아이를 껴안았다. 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니. 지은은 민호에게 연락했다. 여보. 아니, 민호 씨. 왜? 말 좀 하고 싶어서. 뭔데? 암이 사기로 진행됐어. 그래. 민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아이들? 내가 만약에 안 되면 아이들을 부탁해. 알았어. 민호 씨. 왜? 아이들한테는 잘해줘. 제발. 알았다고. 통화가 끝났다. 지은은 허탈했다. 민호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지은의 몸은 날로 약해졌다. 더 이상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친정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엄마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아이들, 부탁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나을 거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지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6월 어느 날 지은은 아이들을 불렀다. 민서야, 민준아, 민지야. 응, 엄마.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이 지은을 둘러쌌다. 엄마가 곧 하늘나라에 갈 것 같아. 엄마.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많이 아파서 더 이상 너희랑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싫어. 엄마 가지 마. 민준이가 울며 지은을 껴안았다. 엄마도 가기 싫어. 너희랑 더 있고 싶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엄마. 민서야, 너는 언니니까 동생들 잘 챙겨줘야 돼. 알았지? 응. 민준이는 착한 오빠가 되고 민지는 언니 말 잘 들어야 돼. 응. 엄마. 아이들과 지은은 한참을 울었다. 2025년 7월 12일 지은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지은 씨, 편하게 계세요. 간호사가 다정하게 말했다.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가 병실을 지켰다.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데려오지 못했다. 엄마, 아빠, 응, 지은아. 잘 살았죠? 그럼 우리 딸 너무 잘 살았지. 아이들, 부탁드려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아팠어요. 너무 많이. 미안하다, 지은아. 아니에요. 아빠 잘못 없어요.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났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민호 씨한테 말해주세요. 뭐라고?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버지가 울며 소리쳤다. 저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호 씨, 끝까지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제일 슬펐어요. 지은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은은 눈을 감았다. 2025년 7월 13일 새벽 4시 23분, 오지은은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친정 식구들,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민호도 왔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분향을 했다. 민호 씨, 장인어른이 민호를 불렀다. 네.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장인어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 변화도 없었다. 민호 씨, 지은이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암 때문 아닙니까? 암도 있었죠. 근데 진짜 이유는 당신 때문이에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당신한테 맨날 기생충이라는 소리 듣고 아픈데도 병원 못 가고 장모님은 울며 소리쳤다. 우리 딸이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근데 당신은 끝까지 우리 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그건 가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이들도 당신 같은 아빠한테 맡길 수 없어요. 아이들은 제 자식입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반박했다. 자식? 당신이 아빠 노릇 제대로 해본 적이나 있어요? 가요. 제발. 민호는 결국 장례식장을 나왔다. 지은이 죽고 한 달이 지났다. 민호는 예전과 똑같이 살았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고 민재와 어울렸다. 형, 지은이 누나 생각 안 나? 민재가 물었다. 뭐, 그냥. 형은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 버틸 것 같은데. 뭘 못 버텨? 이미 이혼했는데. 민호는 소주잔을 비웠다. 근데 형,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장인 장모가 키운다는데. 형이 키우지 그래? 내가 어떻게 키워? 일도 해야 되는데. 민호는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 2026년 7월 지은이 죽은 지 1년이 되었다. 민호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오빠, 전 와이프 있었어요? 응, 이혼했어. 아, 그랬구나.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민호는 가볍게 대답했다. 아이는요? 셋 있어. 전처 쪽에서 키우고 있어. 오빠는 안 보고 싶어요? 뭐, 그냥. 민호는 관심이 없었다. 새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며 민호는 말했다. 난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야. 왜요? 결혼이 뭐가 좋아? 돈만 들고. 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 민호는 웃었다.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2027년 어느 날 민호는 우연히 아이들을 마주쳤다. 아빠, 민서가 먼저 알아봤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민서 많이 컸네. 응. 민서의 표정은 차가웠다. 민준이와 민지는 민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너희 잘 지내냐? 잘 지내요. 그래. 그럼 됐다. 민호는 그렇게 아이들과 헤어졌다. 돌아서는 민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그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한 여자를 어떻게 죽였는지, 자신이 새 아이에게서 엄마를 어떻게 빼앗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민호는 그저 살아갔다.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며 지은의 무덤에는 꽃이 가득했다. 친정 가족들과 친구들이 계속 찾아왔다. 하지만 민호는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묘비에는 1억 밖에속게 적혀 있었다.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 오지은.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엄마, 우리가 많이 사랑해요. 민서, 민준, 민지. 이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이 겪는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폭력, 그리고 무관심의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지은은 암으로 죽었지만 진짜 사인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듣는 폭언, 경제적 압박, 아플 때조차 받지 못한 위로, 그 모든 것들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강민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 했던 사람. 세상에는 강민호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